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강웅조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NERF 사진으로 3차원 장면 만들어내기입니다. 사진은 3차원인 현실 세계를 2차원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3차원인 현실 세계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오늘 제가 발표할 NERF입니다. NERF는 인공신경망으로 3차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아내는 그런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NERF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인 노블 뷰 신서시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NERF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Q&A 세션을 간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ERF는 첫 번째로 간단한 NERF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NERF 인공신경망에 들어가게 되는 인풋과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아웃풋. 세 번째는 NERF를 통해 얻은 결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NERF의 인공신경망의 로스와 NERF를 합숙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합성된 이미지들의 결과를 보여드리며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블 뷰 신서시스라는 과제는 몇 개의 시점에서 어떠한 한 대상을 바라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임의의 시점과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보일지 예상해서 합성해내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드럼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라본 사진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이 드럼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예측하여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ERF는 Neural Radiance Field의 줄임말인데요. 따라서 NERF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Neural Field는 무엇인지 또 Field는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Field는 한국어로 장입니다.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과 같은 그런 단어에 쓰이는 장인데요. Field의 정의는 시간 좌표, 공간 좌표와 같이 특정한 좌표에 대해 정해지는 벡터 또는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예시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장, 자기장 등이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도 필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여러 개의 작은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한 픽셀에 X좌표와 Y좌표가 주어지면 그 픽셀의 색이 주어지는 그런 필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뉴럴 필드는 필드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바로 필드 중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매개화된 필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인풋으로 어떠한 좌표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아웃풋으로 필드의 값이 나오는 것이 바로 뉴럴 필드인 것이죠. 따라서 NERF, 즉 Neural Radiance Field는 레이디언스를 나타내는 뉴럴 필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NERF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인풋으로 특정한 좌표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통해 아웃풋으로는 레이디언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풋으로 들어가는 좌표들은 과연 무엇인지 또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이 레이디언스라는 값은 과연 어떠한 값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RF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공간에 있는 한 점의 좌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NERF는 공간에 어떠한 대상의 3차원 정보를 모두 인공신경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상에 있는 어떠한 한 점의 XYZ 3차원 좌표와 그 점을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세타와 파이 두 개의 각도가 담긴 5차원 좌표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레이디언스라는 값은 그 점의 색깔, 즉 RGB 값과 dens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한 4차원 값인데요. 여기서 density는 밀도는 투명도의 역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 같은 물질은 굉장히 투명도가 높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물체는 투명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NERF의 인공신경망 구조인데요. 인풋으로 위치와 방향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밀도와 색깔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어떠한 한 점의 밀도는 그 점의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되는데 그 점의 색깔은 위치와 그 점을 바라보는 방향에 의해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거울을 예시로 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거울의 표면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거울에 있는 한 점은 공간상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라고 할지라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반사되는 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점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치 좌표뿐만 아니라 그 점을 어느 방향에서 바라볼 건지에 대한 방향 좌표도 필요한 것입니다. 널프의 이 인공신경망은 뒤에 나올 과정들을 통해 주어진 사진들을 넣어주면 그 사진들을 토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마친 널프를 통해 새로운 사진들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널프를 통해서는 각 점의 색과 덴시티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정보로 과연 이미지를 어떻게 합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러한 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먼저 이 이미지에 있는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하나의 픽셀은 어떻게 색깔이 정해지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 픽셀에 있는 색은 시점과 픽셀을 이은 이 시선 방향에 있는 여러 개의 점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시선 방향에 있는 이 점들의 색깔은 아까 배운 널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들의 색깔과 덴시티를 모두 고려하여 적당히 합성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픽셀의 색깔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진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색깔과 밀도를 사용해서 적당히 합성해낸다고 했는데 그것을 합성하는 정확한 식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여기서 먼저 문자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라지 CR은 그 픽셀에 예상되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RT는 공간상에 있는 시선 방향에 있는 그 한 점의 위치입니다. O는 바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D 방향으로 바라볼 때 과연 D 방향으로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좌표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TN과 TF는 자기가 바라볼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적분 범위입니다. 또한 여기서 T라는 트랜스미턴스라는 새로운 변수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변수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아까 말씀드린 density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한 점의 색깔, C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각 점들의 색과 밀도로 인해서 픽셀의 색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효과는 그 점의 밀도에 의한 효과인데요. 만약에 색깔이 같은 어떤 다른 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점은 밀도가 크고 다른 한 점은 밀도가 작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큰 점이 최종적인 픽셀의 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효과인데요. 이 첫 번째 효과를 이 식에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C의 밀도를 곱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큰 값일수록 최종적인 픽셀의 색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효과는 밀도와 색깔이 모두 같은 어떤 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시점과 그 점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점들에 의해서도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한 점은 가로막고 있는 점들이 모두 투명하여서 밀도가 낮다면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아무리 밀도가 큰 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밀도가 큰 점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영향을 주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효과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 바로 트랜스미턴스라는 변수인데요. 이게 바로 트랜스미턴스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트랜스미턴스는 시점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그 점 사이에 있는 모든 다른 점들의 밀도를 적분한 것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값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점과 시점 사이에 다른 점들의 밀도가 클수록 더 투과율이 작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하여 이 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컴퓨터는 이런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적분을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나눠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적분 범위를
매우 잘게 쪼개서 각 구간에 대해서 덧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첫 번째 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 새로 모델링한 식입니다. 여기서 라지 n은 tn과 tf 사이를 n등분하는 그런 수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을 총 구간을 n등분한 이후에 각각의 구간에서 이것이 한 구간을 나타내는 범위인데요. 이 구간에서 ti라는 임의의 점을 뽑아내서 그 점에 대해서 그 구간의 값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점의 값을 연속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구간의 값은 이 ti라는 샘플 값으로 대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각 픽셀의 색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혹시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혹시 인공지능에 있어서 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스는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해낸 값과 실제 값의 차이인데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널프에서 로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여서 만들어낸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 우리가 계산해낸 픽셀의 색깔과 GT는 ground truth의 약자인데요. 실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 픽셀의 색깔을 비교하여서 로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한 이미지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전체 이미지에 로스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주어진 사진들에 대해서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널프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는 약간 시각적으로 즐거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널프를 통해서 합성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드럼 사진인데요. 널프는 이 드럼에 100장의 사진들을 총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의 사진들을 아까 말씀드린 로스를 구하고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을 한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모두 가상의 대상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직 100장의 사진만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았던지 상관없이 어떻게 보일지 잘 예측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널프는 이런 가상의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 값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약 60개의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공간상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점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왼쪽에서는 시점이 계속 바뀌며 어떻게 이미지가 보일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른쪽에는 시점을 고정시킨 상태로 이 왼쪽에서 시점이 바뀜에 따라 각 점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히 TV나 벽면같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이제 색깔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발표를 한 내용을 대부분 담아온 한 장인데요. 혹시 간단히 Q&A를 진행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2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그 좌표를 갖고 RGB랑 덴시티 값을 추출해낸다면 그 약간 거기서 초점 어디서 보는지가 달라질 때 그 초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초점에 따라서 광원이 비치는 그 빛이 또 달라져서 그 채도가 오고 가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각각의 점에 대해서 구분 구조법을 진행을 하면 시간이 매우 길 것 같은데 이 너프는 리얼타임으로 적용이 가능한 분야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그 훈련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실행시켜야 되는 그런 머신러닝인가요? 먼저 마지막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이 100장의 사진을 넣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GPU를 써도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 널프라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그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널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그 대상의 3차원 정보를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널프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같은 개념이 없고요. 혹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초점이 바뀌는 내용? 계산을 처음에 너프 뉴럴 레디언 스피드 설명을 하실 때 네. 그 x, y, z랑 그 각도 값을 그 이상이랑 그 방위각 값을 넣고 그걸로 RGB랑 덴시티 값이 나오는 걸로 상을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거기서 어디서 사람이 보는지 그 좌표가 어떻게 고려가 되는지요? 어떤 사람이 그 보는 좌표는 고려가 되지 않고요. 그냥 그 공간상에 있는 한 점이 어느 방향에 대해서 바라보는지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널프의 한계점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의미로 좀 더 현실에서 보는 것과 가깝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논문 바로 다음에 나온 미프 널프라는 논문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네? 너무 작아서 다시 한 번만. 확장시키는 사진 수가 적은데 신경망에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인풋 데이터가 바로 인공신경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P2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P2가 포지셔널 인코딩의 약자인데, 이것이 들어오는 인풋의 디멘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P2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는 10배, 이 친구는 제가 알고 6배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을. 그래서 총 5개의 차원으로 들어오더라도 훨씬 차원을 늘린 상태로 인풋을 넣어줘서 오버피팅을 막고 있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샘플링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총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샘플링 할 때 먼저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공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영향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모여있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그걸 막게 됩니다.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이것을 널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원래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노블 뷰 신서시스라는 태스크가 항상 존재했었는데요. 이게 이미지를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 값을 알고 싶은데 특정 값밖에 모를 때 다른 방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신 방법 중 하나고 가장 결과가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노블 뷰 신서시스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교학생 지금 컬스 1학년인 걸로 아는데 여기 이제 뭐 후배도 있고 일반 학교 초중고생들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제 다음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은 후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간단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공부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자기가 뭐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결국은 의대의 길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 중 하나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뭘 할 때 즐거운지, 또 어디에 관심이 가는지. 체험 전 부스 체험과 강연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체험 되셨길 바라며 내년에도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오차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3D로 사진을 만든다는 게 오차원을 이용해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넣어줘야 하는 인풋 데이터가 그 사진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어느 위치에서 찍었고 또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넣어줘야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쉬는 시간에 제가 뭘 할 때 재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지 않고 뭐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이 조금 날 때 자기가 뭘 하면 즐거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